안녕하세요. 업무의 빛으로의 부동산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사건을 맡고 있는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최근 신축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복합상가 등 관리단 구성을 위한 자문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단이 입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다른 혹은 뭔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구성되게 되면 어떨까요? 결국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축 집합건물이 들어선 이후 입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자치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단체의 구성은 대표자가 있어야 하고 내부 규약이 있어야 하는데 관리단의 대표자가 곧 관리인이고 내부 규약은 관리 규약을 말합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고 관리규약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결의, 즉 75% 이상 결의를 통해 제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물을 지은 건축시행사가 분양자로서 초대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집합건물의 관리 권한을 부당하게 취하려는 세력들이나 이와 결탁한 모종의 업체들이 입주민들의 관리 권한을 방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결국 2020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1년 2월 5일 이후 분양된 집합건물부터 분양사가 곧바로 관리단 집회를 소집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소유자들 입장에서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의하더라도 분양자가 일단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통지해야 하는데 그러한 통지 이후에 3개월 안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려면 구분소유자들은 입주 후 약 3개월 안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 개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건물의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별도의 대표자 선임이나 내부 규약 제정 없이도 당연 설립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못하더라도 관리단은 존재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단으로서의 어떤 행위를 하려면 적어도 대표자인 관리인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 구성에 있어서 적어도 관리인의 선임은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관리규약인데 관리인 선임은 과반 결의로 선임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관리규약은 75% 이상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과반 결의를 얻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데 과반을 넘어 75% 이상을 얻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우선은 초대 관리인부터 선임하고 이후 관리인을 비롯한 여러 임원진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규약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분양계약서의 내용도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여러 사건에서도 이 문제가 소송의 쟁점이 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여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집합건물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감독해야 할 주체는 관리단이고 따라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주체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분양자 측에서 분양계약서에 미리 적어두었다고 해서 구분소유자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 3에도 나와 있듯이 집합건물이 준공된 직후에 필요한 분양자의 관리 행위는 어디까지나 입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할 때까지 건물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관리 의무인 것이지 권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무를 넘어서 입주민들 사이에 지켜야 할 규칙인 관리규약을 분양자가 정하고 심지어 관리인까지 분양자가 선임하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즉 분양계약서를 통해 관리업체를 미리 지정해 두거나 관리인 선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제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에 일방적인 관리업체 선정이나 관리인 선임 동의와 같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구분소유자들이 새로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업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설령 그 위탁관리업체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신축 집합건물에서 입주민들이 관리단 구성을 왜 서둘러야 하는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특히 분양계약서에 관리단 구성에 제약이 따르는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의 관리단 구성은 갈수록 매우 중요하고 그만큼 입주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 구분소유자분들과 입주민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